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와 관련해 청주시에 매년 1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견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만 원의 견인 비용을 사업자에게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의 그린벨트 해제 촉구 건의안이 표결 끝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건의문 채택이 바로 해제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매끄럽지 못한 처리 과정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초등 학력 강화 대책에 이어 오늘은 중등교육의 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수업과 학생평가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민간주도 지역 활성화 사업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단양군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굳게 문을 닫았던 소백산 유스 호스텔에 100억 원이 투입돼 복합 관광지가 구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동 킥보드 등 청주시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재 8,400여 대로 도입 초기인 2020년보다 20배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로 인해 도로 위 지뢰나 애물단지로 불리면서 청주시 의회가 견인과 비용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중심상가 교차로의 횡단보도 여러 곳을 전동 킥보드가 막아섰습니다. 인도와 연결된 주차장 입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된 차량 옆으로 쓰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는 사고로 이어질 지뢰와 같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차 시설은 텅 빈 상태입니다. 넘어져 있는 것들도 많고 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좁은데 거기다 막 주차해놓고 가면 차주분들이 내려가지고 치우고 가시거나. 소방시설 5m 내 어떤 장애물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도 무용지물입니다.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긴급 소방시설 주차 금지 구역도 전동 킥보드 등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현재 청주시에 운영 중인 개인용 이동장치, 즉 PM은 8,400여 대로 운영 초기인 2020년보다 19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정차를 포함한 PM 사고 건수는 261건으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28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청주시에는 매년 100여 건의 PM 주정차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 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PM 견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만 원의 견인 비용을 사업자에게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견인 대상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등의 보도와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와 버스 정류지, 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등입니다. 억지력을 좀 가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근거가 마련됐으니 사업자들한테 이런 거 조금 더 내실 있게 해라. 이제 징수 내지는 견인까지 가능한 근거가 마련이 됐다. 청주시 의회는 개인용 이동장치 견인 조례안을 오는 28일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주차 부지 등 보완책 마련도 시급해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의 개발 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해제 촉구 건의안이 표결 끝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가 당장 해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번 일처리 과정을 보면 곱씹어볼 대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현재 충북에 남아있는 개발 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는 청주시 현도면 24.9제곱킬로미터와 옥천군 군서와 군북면의 29.1제곱킬로미터 등 모두 5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난 1970년대 초 그린벨트가 도입된 이후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조금씩 해제 조치가 있었지만 이 두 곳은 50년간 여전한 규제의 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도의회가 그린벨트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당한 지원이나 보상에 대한 방안 반세기가 지나도록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의안 처리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들과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서로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 다행히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건의안 의결 과정에서 반대 토론도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 충북도도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가 그거에 역행하는 이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건의안을 놓고 찬반 표결까지 진행됐습니다. 일단 찬성 20, 반대 14, 기권 1로 가결은 됐습니다. 민주당이 반대 당론을 정하면서 도의원 일동이 아닌 도의의 명의로 건의문이 중앙정부에 발송되게 됐습니다. 건의문 채택이 바로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면서도 건의문 채택 직후 도의회 현관 앞에서 감격에 겨운 세레모니까지 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안이 충북도의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 비용 면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제천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 7,700만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도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다른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최근 이와 관련한 정책 과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리본 프로젝트라는 중등교육의 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새삼 화두로 제시하면서도 그 방법은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수업과 학생 평가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터치 스크린에서 공부하는 학교를 누르자 IB, 수업, 평가 등 3가지 키워드가 차례로 떠오릅니다.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충북의 중등교육이 추진해 나갈 3가지 혁신 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직접 발표자로 나서 학교와 학생을 변화시킬 주체로서 교사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교육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행동과 실천으로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 충북교육은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수업과 평가 혁신의 방법론으로는 충북을 포함해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도입을 결정한 IB 프로그램이 소개됐습니다. IB 교육 전문가인 이혜정 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해온 정답 맞추기 교육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며 교육 혁신을 역설했습니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마어마한 또 쓰나미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 이때 빨리 시대적인 흐름을 읽고 누가 먼저 시대적 역량을 기르는 그런 교육을 하느냐에 의해서 저는 앞으로 한 세기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혁신을 주도할 교사들의 역량 강화인데 최근 교사들의 활발한 연수 참여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계속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사들은 또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학교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배우기 위해서 저도 참석하게 되었고요. IB 도입과 초등 학력 강화 대책이 이어 중등 교육 혁신까지 교육 대전환을 위한 윤건영 교육감의 정책 시리즈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인구 소멸에 대응해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민간 주도 지역 활성화 사업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단양군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치된 폐숙박시설을 활용한 웰리스 사업에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10여 년간 굳게 문을 닫았던 소백산 유스 호스텔이 복합 관광지로 새롭게 도약하게 됩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백산 입구에 자리한 단양군 다리안 관광지입니다. 시원한 계곡을 벗삼아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울창한 산림 속 10년째 방치된 대규모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난 1997년 한 민간업체가 문을 연 유스 호스텔입니다. 한때 청소년 수련시설로 북적였던 곳이지만 단체 수련 활동이 줄며 폐장하게 됐고 지난 2019년 단양군이 34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주민들 분들이랑 군에서 이제 이쪽에 지리적으로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이제 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 군에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리안 관광진의 유효 시설인 소백산 유스 호스텔이 복합 관광지로 재탄생합니다. 지난 2021년 문체부의 지역관광 개발 사업에 선정돼 워케이션 호텔을 조성하기로 한 데 이어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100억 원을 확보해 웰니스 센터를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북에서는 단양군이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스호스텔 본관은 일과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호텔로 강당 건물은 힐링과 치유의 웰니스 센터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단양군은 유휴시설을 활용한 현대인들의 심신치유 공간이 체류형 관광객 유치는 물론 단양관광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단양 전체가 액티비티와 그다음에 심신의 어떤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관광지로서 아마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과 웰니스를 연계한 복합 관광지 조성 사업은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과 함께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가 통합대 교명 후보 4개를 선정했습니다. 충북대는 기존 충북대와 함께 글로컬 충북대를 추가했고 교통대는 기존의 국립한국교통대와 함께 한국국립대를 제안했습니다. 양 대학은 구성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교육부에 통합대학 교명 후보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선호도 조사 일정 등은 양 대학 교명선정위원회가 추후 협의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울산 도심과 인접한 국가산단의 노후시설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입니다. 해마다 폭발 사고가 잇따르자 울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폭발 방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UBC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7명의 사상자를 낸 SK 지오센트릭 폭발 사고. 같은 해 S-오일 온산 공장에서도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울산은 국내 최대 규모 국가산단이 도심과 인접해 있고 노후된 석유화학단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자는 화약과도 같습니다. 산단 내 폭발 사고가 끊이질 않자 울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폭발 방지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의 유해물질과 위험물질 사업장, 또 취급시설 현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들이 폭발을 방지하거나 폭발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방폭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실태 조사도 진행됩니다.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아직 입지에 있기 때문에 방폭 관련돼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유해하거나 위험 물질 사업장이나 취급시설 현황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울산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환경을 분석하고 산재 발생 특성을 파악해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 현장 폭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를 대상으로 폭발 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방폭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울산시의 방폭 안전관리 계획이 실제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영환입니다. 청주시는 6.25 참전용사인 고 김만수 일병과 고 김명헌 병장 유족들에게 70여 년 만에 화랑 무공훈장을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전달했습니다. 고 김만수 일병은 지난 1950년 8월 입대해 육군 제7사단 소속으로, 고 김명헌 병장은 1951년 10월 입대해 육군본부 사령부 소속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워 서운이 결정됐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6.25 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긴박한 상황 등으로 실물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족을 찾아 무공 훈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24 충북대학교 지산학연 브릿지 포럼이 오늘 개회했습니다. 지산학연 브릿지 포럼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늘 첫 기조 강연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했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총선에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전 청주시 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사전 안내를 했음에도 A씨가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여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선거 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복대동 복대 근린공원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토지 매입 등 93억 원을 투입해 청주고등학교 인근 2만 8천여 제곱미터의 시원한 볼거리를 위한 벽천과 광장, 쉼터, 어린이 놀이터, 다목적 구장 등을 조성했습니다. 복대 근린공원은 지난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위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청주시가 자체 조성한 세 번째 공원입니다. 양궁 간판 스타 청주시청 김우진이 지난 18일부터 튀르키예에서 엿새간 열린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3차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김우진은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 오는 7월 열리는 파리올림픽에서 메달 사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학교 교문을 열다 철문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비원은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등교 시간을 앞두고 정문을 개방하다 오래된 철문이 갑자기 쓰러져 경비원을 덮친 것으로 보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방치돼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청주에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킥보드 주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규제보다 더 좋은 건 이용자 스스로 올바르게 주차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일일 겁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